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왔습니다. 오늘 무척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전세 사기 원인 제공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난 시기에 집값은 폭등하고 네. 임대차 3법을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전세 대출은 서민 대출이라는 이유로 무제한으로 풀리다 보니까 이걸 사기 조직들이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물량들이 쌓였다가 지금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올해가 절정이고 내년까지는 이게 계속 나올 것이다.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그래서 피해가 더 나올 것 같다고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에서 나온 걸 보면 이런 사기범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입니다. 그렇죠. 이 사기 수법은 2015년 그때부터 부동산이 꿈틀대면서 있었는데 이게 이 집값이 폭등할 때에 임대 시장을 더 이걸 제약을 해놓으니까 그때 눈덩이처럼 커진 거죠. 뭐 한꺼번에 생겼다기보다는 계속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2019년 또 2020년 이걸 거치면서 눈사태처럼 커져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대책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가율 100%까지 해주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이제 90%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깡통 전세를 얘기할 때 80% 미만을 얘기하잖아요. 90%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계약한 물건들에 거의 한 80% 가량이 물려 있고요. 네. 이걸 낮추게 되면 보호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보증에 가입을 못 하잖아요. 그럼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90%면 충분하겠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은 들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출시한 그 임대인 정보라든가 물건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제공을 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보증 금액,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 금액을 3억 원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높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3억 넘는 집이 많잖아요, 전세가. 지금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고요. 그야말로 월세 생활하다가 전세로 한번 한 계단 뛰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사기 조직들에게 희생당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4억, 5억, 8억 이런 전세들과는 전세 사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3억 원이면 충분하다. 네. 이 얘기시군요. 그 이상의 문제들은 대부분 역전세의 문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출 제한에서 풀어주는 등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는 네. 감정평가서라는 걸 보고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사기 사건들을 보면은 가짜로,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전세 매물의 가치를 고의로 높여서 은행에 돈을 많이 대출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문제된 감정평가사들 저희가 지금 조사 중인데요. 네. 이 경우에는 그 빌라가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신축 빌라.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서 실제 다른 매매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다가 자기네들 불법적인 수익까지 얹어서 가짜 업 가격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여기에 내준 대해서 거죠. 이름을 빌려주거나 공모를 한 건데요. 네. 이거는 범죄죠. 거기서 이에 대해서 지금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감정평가 자격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바로 박탈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입법이 안 돼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심 전세 앱이라는 것을 만드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오늘 바로 출시를 해서요. 네. 지금 구글 플레이나 아니면 뭐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데서, 예.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자기가 새 들어 사는 집에 대해서 임차인으로서 조회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 조회하려면 자기 집이나 관심 있는 집 주소를 넣으면 모든 집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앱은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주택도시보증이라고 허그라고 이 전세 반환 보증을 해주는 이 기관에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돼서 국세청 정보, 법원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새로 지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많이들 속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 예배는 그 가격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옛날 우리 한국감정원이 새롭게 된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상 가격을 한 달 전에 산정을 해서 일단 띄워놓고 일단 속지 않도록 해놓고 나중에 시세가 확정이 되면 한 달 뒤에 신축 입주 한 달 뒤에 확정 가격을 내는 걸로 저희가 임시 가격 제시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매달이요? 그 물건이 있으면 그게 준공 입주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신축에 대해서. 예예. 왜냐하면 신축 입주하기 전에 이미 분양 내지는 전세 계약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 예상 가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값이 너무 올랐을 때 정부가 억지로 시장에 개입해서 집값이 더 올랐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집값 하락의 문제인데 또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디까지 개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는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것은 이런 전세 사기와 같은 시장에서의 악성 범죄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입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요. 대신 가격을 지금처럼 경기가 떨어지고 그다음 금리가 올라가고 수요자들이 지금 집 살 사람들은 웬만큼 다 지금 고점에 샀고 이런 상황에서는 집 살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안정이 될 때까지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라든지 이렇게 확정이 될 때까지는 다들 관망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억지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다든가 물건을 사줘가지고 특정 가격대를 유지한다든가 그런 식의 시장 개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기능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 기능 이것은 시장에 맡기겠고요. 아까처럼 저희가 정부가 해야 될 기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